지난 밤새 미국 시장의 흐름 짚어보면서 오늘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키포인트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키포인트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친환경 산업의 대세는 수소라는 키포인트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 밤새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네, 지난 미국 시장은 일단은 보합 혼조를 이제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 반응 분위기는 좋았는데 대신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심리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출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나 S&P는 그래서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경제 지표는 비교적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건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73.28달러로 해서 이제 전일보다 이제 0.6%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재고가 5주 연속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향후에 이제 그 원유 증산 관련돼서 현재는 감산 중인데요. 감산이 끝나고 증산을 할지 아니면 감산을 종료를 할지가 아마 시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 차례 쉬어가는 거였었고요.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어떤 수급 특징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크게 매도한 건 아니었지만 96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매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8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지수 자체는 어저께 이제 대형 그 성장주인 이제 카카오와 그다음에 네이버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입니다. 개인이 순매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한 95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한 6월 들어 계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어제 하루 순고르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1,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일단 차익 매물 출회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의약품, 비금속, 통신 관련 쪽이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계, 건설, 전기가스, 음식료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제 매매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네이버,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셀트리온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매도는 대한전선, 하이브, LG전자, 포스코를 이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매수가 이제 네이버,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롯데케미칼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이제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SK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셀트리온을 이제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이제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매수한 종목이 좀 독특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수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시젠이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메디톡스, 그다음 YG엔터를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외국인 기관 코스닥 종목 동시에 이제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 넘게 지금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SM이나 그다음에 시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 자체는 어저께 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단 단기적으로 끝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퍼링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투자 심리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심리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종목이 어저께 270개였는데 하락 종목은 595개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조금 넘는 그만큼의 이제 하락 종목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85개 종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은 866개.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기보다는 특정 일부 섹터 중심으로 지금 회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일 같은 경우 그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이제 3위인 카카오와 4위인 네이버가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크게 이제 올랐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 동안 지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입찰을 불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이제 돈이 이제 그만큼 줄게 되니까 한 7, 8천억 정도의 비용을 이제 지출하지 않는 거로서 아마 다른 분야에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마 시장에서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특징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토스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토스가 상장된 건 아니지만 토스의 그 이제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한 4,600억 정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스의 기업 가치가 8조 2천억을 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스에 투자하고 있는 하나은행, 하나투자증권, 한국전자인증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그 백신 개발하는 CMO 관련 업체들도 비교적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는 백신 관련돼서는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진행될 거냐라는 건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델타 변이에 관련된 상황보다는 아마 그 백신 접종에 따른 아마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볼 텐데 바로 친환경 산업의 대세는 수소라는 키워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워낙 수소는 관심이 많았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좀 잠잠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친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수소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하고 좀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수소 관련주들의 대부분이 이제 성장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 좀 악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이 최근 들어 이제 계속 한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다가 테이퍼링이 좀 잦아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이제 붙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취했던 수소나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쪽으로도 아마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수소를 좀 얘기를 한 이유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수소법이 이제 일단 제정이 됐습니다. 그 관련돼서 아마 하반기 중에 시행령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4분기 정도 더 되면 관련된 이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화학 연료 발전 관련돼서 얘기가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REC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이제 정해지는데요. 그 비율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화면에 보다시피 신재생 관련된 발전 비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조 2천억인데 2024년도에는 이제 4조 2천억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관련된 비용이 한전에서 이제 그거 발전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이제 수익이 발전하는 쪽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REC 관련돼서 이제 수소 부분만 따로 지금 떼서 그 내년부터는 이제 수소 발전 의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REC 전체 규모 중에 한 20% 정도가 수소 발전 쪽에 이제 비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쪽 중심으로는 좀 더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올 초서부터 이제 이런 이제 발전 의무제도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시행령이 계속 늦어지면서 조금 주춤거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행령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좀 더 그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LNG 발전소에 나오는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소하고 같이 연소를 했을 때 뭐 탄소 배출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이제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정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게 수소를 이제 그 결합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기존 이제 발전 설비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소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이제 이렇게 이동 수단 관련돼서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UAM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박용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쪽 중심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인 이제 연료전지 관련 쪽으로는 이제 두산 퓨어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차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진 다이어 같은 경우 뭐 계열에 있는 일진 하이 솔루스가 이제 연료전지 수소 이제 연료 보관 통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에 이제 그린 수소 생산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발전 터빈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하고 연계된 이제 복합 터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동시호가는 현재 한 0.3%씩 각 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변동폭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미국이 뭐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뭐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오늘 많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차익 매물 추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는 뭐 상단을 뭐 강하게 돌파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방을 좀 막는.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 같고요. 만약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차익 매물이 좀 출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장의 움직임도 같이 그거에 맞물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